스토리텔러 김 작가의 텔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재미있는 이야기 속에서 의미를 찾아 우리가 함께 소통하며 성장하는 채널 스토리텔러 김 작가입니다. 오늘은 베가북스에서 보내주신 다산의 평정심 공부라는 책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책의 제목이 다산의 평정심 공부입니다. 평정심, 이 단어를 사전에서 찾으면 감정에 기복이 없고 고요한 마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평정심을 갖기가 쉽지 않습니다. 너무 좋을 때도 있지만 참을 수 없을 만큼 화가 나기도 하죠. 우울할 때도 많기 때문입니다. 다산 선생님께서는 목숨이 위태로운 18년간의 유배 시절을 어떻게 평정심을 찾아서 학문에 매진할 수 있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은 영조, 정조, 순조 임금이 통치한 조선 후기를 살았습니다. 15세에 결혼을 하였으며 22세에 성균관에 들어가 원생들과 학문의 폭을 넓힌 다산은 28세 과거에 합격하여 정조의 핵심 인재로 측근해서 일하게 됩니다. 그러나 왕의 신뢰를 받을수록 반대파들로부터 시기와 질투 또한 많이 받게 되는 것이 세상 이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34세에는 반대파의 모함으로 좌천이 되고 36세에는 반대파들의 모함이 심해져 사직을 하려고 하였으나 정조는 놓아주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38세에 다시 조종으로 복귀하였으나 39세에는 모든 관직을 버리고 낙향을 합니다. 그러나 다산이 40세 되던 해에 정조가 갑작스럽게 죽음으로써 다산의 가문은 패족이 되어 시련과 고난의 유배 생활을 18년 동안 하게 됩니다. 다산의 나이를 따라가다 보니 조선 후기 그 당시 얼마나 급변하는 시절이었는지를 짐작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다변하는 최첨단 산업사회를 살고 있다고 하는데요. 약 200여 년 전 우리 선조들께서도 적응하기 어려울 만큼 격동의 세월을 사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책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은 조선 후기, 당시 치열했던 사상적 대립과 피 흘리는 당파 싸움을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왕의 총애를 받으며 미래가 밝았던 한 청년이 한순간에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졌으나 이에 굴하지 않고 나라와 백성을 위해 학문에 전념하여 600여 권의 책을 저술하는 업적을 어떻게 남길 수 있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책에서는 18년의 유배 생활, 고난 속에서 마음을 다스린 다산 정약용의 6가지 철학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첫째 가르침은 긍정으로 지켜내라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긍정적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정조의 갑작스런 죽음으로 하루아침에 큰형님은 처형을 당하였고 둘째 형님 정약전과 다산 정약용은 흑산도와 강진으로 각각 험난한 유배를 가게 됩니다. 비참한 현실 앞에서 그리고 또 언제 사약을 받고 죽을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인간이라면 모든 희망의 끈을 놓고 싶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다산은 조용히 앉아 이제야 여가를 얻게 되었다는 생각으로 학문에 정진하였다고 합니다. 책에서는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어도 우리는 행복해지려고 마음먹은 만큼 행복해질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현실은 녹록하지 않습니다. 희망이 잘 보이지 않죠. 그러나 다산과 같이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져 죽음의 공포까지 느끼시는지요? 우리 자신을 한번 반성하게 하는 대목입니다. 둘째, 자신을 개발하라입니다. 다산은 부지런하고 부지런해라 라며 자신을 끊임없이 개발하기를 권했습니다. 저는 어릴 때 공부가 학교를 졸업만 하면 끝나는 줄 알았는데요. 사회생활을 하면서 더 많이 공부가 필요함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200여 년 전이나 지금이나 삶의 본질은 똑같은 것 같습니다. 셋째, 나눔을 실천하라입니다. 다산은 목민심서에서 목민관이 어려운 백성을 구하기 위해 어떤 정책을 펴야 하는지 조목조목 설명하고 있는데요. 공정하고 청렴한 분배의 정의가 넘치는 나눔의 세상을 다산은 꿈꾸었습니다. 넷째, 가족과 함께 하라입니다.
집안 전체가 패족이 되었으나 다사는 늘 편지에 자신의 마음을 담아 가족에게 보냈다고 합니다. 여기에 부인에 대한 사랑과 그리움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또한 아들들에게도 애비 없는 자식이 행여나 잘못될까 노심초사하며 편지로 상세한 가르침을 주었다고 하는데요. 지금으로 보면 비대면 원격 교육이 그 당시에도 진행되었던 것입니다. 그 가르침에는 독서의 중요성을 특히 강조하고 있는데요. 패족에서 벗어나는 길은 오직 독서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다섯째, 이것을 즐겨라입니다. 저는 이 책에서 바로 이 대목이 가장 인상 깊습니다. 다사는 지금 내 앞에 있는 이것을 즐겨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미래를 먼저 걱정할 것이 아니고 또 지난 과거에 사로잡혀 있어서도 아니 되며 지금 현재를 즐길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남의 저것을 원하고 바랄 것이 아니라 내 앞에 이것에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다산 삶의 철학적인 깊이를 알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됩니다. 여섯째, 책임을 다하라입니다. 다산은 조정의 부정부패에 탄식하며 조선의 국가개혁서인 경세유표를 저술했는데요. 자신이 죽은 뒤에라도 실현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정조에 못다한 개혁의 꿈을 이루고자 했던 다산은 끝까지 백성에 대한 책임을 다하려고 노력했던 진정한 학자였습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나 불안합니다. 하물며 유배지에서 언제 사약을 받고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서도 학문적 깊이를 오히려 더하였기에 다산 정약용 선생을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다시 되돌아봐야 할 이유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혹시 현실이 불안하신가요? 오지도 않은 미래를 미리 걱정하지 마시고 지난 과거에 매달려 있지 마시고 평정심을 가지고 지금에 집중하라고 200여 년 전 선조께서 조언을 해주고 계시니 이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지금까지 재미있는 이야기 속에서 의미를 찾아 우리가 소통하며 성장하는 스토리텔러 김 작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